오픈 교육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울감 아니면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항상 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트링 아트라는 작업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우울증 성향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 아트라는 거는 이제 본래 표현하는 장르적인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 안에서 이제 못박기라는 못을 박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되지 않았던 좀 내성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우울감을 못을 박는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못을 박는다는 거는 이게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런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가지고 이 주제를 작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실 거는요, 이렇게 좀 못을 박을 수 있는 이런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선택해 온 재료는요, 이거는 캔버스예요. 그러니까 MDF 판에 캔버스 종이가 이제 캔버스 천이죠. 캔버스 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못을 박을 수 있는 나무판, MDF,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나무판에 캔버스가 이렇게 덧대져서 판매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을 박을 수 있는 판에는 뭐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은.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A4 용지라든가 이렇게 종이를 이용하셔서 그 크기에 맞는 종이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이 사이즈로 종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밑작업을 나무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 테두리의 형태죠. 외곽의 형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래를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밑그림을. 그러니까 고래를 그리고 싶은 분은 고래를 그리셔도 되고, 뭐 하트를 그리고 싶은 분은 하트를 그리셔도 되고, 뭐 나는 세로로 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크기에 맞는 나무판이라든가 MDF, 혹은 저처럼 캔버스가 쌓여져 있는 MDF 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크기에 맞춰서 밑그림을 이제 종이에다 먼저 그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신 후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건 아크릴 물감이고요. 아크릴 물감하고 더불어서 조금 하얀 색깔과 혼합이 좀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건 폼물감이라고 해서 아크릴 물감을 많이 희석시켜 놓은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셔서 이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컬러를 이렇게 채색을 미리 해두셔도 괜찮아요. 한데 이 컬러를 먼저 채색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한 후에 채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 작업은 또 이제 제가 또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밑그림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못을 박아서 테두리만 못을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자리만 비워놨어요. 한 자리 여기 비워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 조금 소리가 좀 나겠지만 박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거든요. 못을 박았는데, 못을 처음에 박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못이 튀어나오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처음 못을 박는 것이 얼만큼 정도가 되는지 그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못의 키를 맞출 수 있도록, 일괄적인 키를 맞출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작업하는 친구 중에서 우울감이 조금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내성적인 그런 의기소침에 되어져 있는 그런 친구여서 자기 표현을 좀 잘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발산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하고 못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둘이서 많이 웃었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즐거운 치료 작업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작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교실에서 하게 되면 다른 반에서도 또 이렇게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야외에서 돗자리나 아니면 자신의 이렇게 미니발 이런 방석 같은 거 깔아놓고 아빠딸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 원래 에너지를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받고 나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붙인 게 아니어서 이렇게 찢으면 이 형태가 찢어지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찢으면서 못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못도 빼주시고, 그래서 못이 좀 바뀌어 있으면 좀 쫌쫌이산 데는 쫌쫌하게 해갖고 조금 덜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못을 빼다가, 그러니까 종이를 빼다가 못이 빠지기도 하면 아이들이 좀 많이 슬퍼하거든요. 뭐 그때는 선생님이 좀 도움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망치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흔들려 하는 못을 갖고 있거나 하는 친구 있으면 조금씩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안 빠지면 이런 것들로 빼주시면 되죠. 쫌쫌이 되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형태가 어떠냐면은 잘 이렇게 굴곡이 좀 많이 있거나 하는 자리들의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런 데도 깨끗이 다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더니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때요? 그 고래 모양을 따라서 못을 박아놨는데 아직까지는 형태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떼고 나면 조금 실망하기도 해요. 내가 이거 한 경우 하나도 없네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못을 박기 전에 미리 바닥에 이 아크릴 물감 화이트하고요, 여기에 있는 레드를 조금 섞어서 바닥을 먼저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그림 올려서 못을 박으셔도 되고요. 밑작업 없이 그냥 못을 박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컬러를 첨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MDF에 그냥 이러한 컬러를 가지거나 혹은 MDF가 아니고 일반적인 목재를 사용할 때는 목재의 그냥 질감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후에라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MDF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색상을 그냥 이걸 칠하게 되면 컬러가 잘 안 입혀지거든요. 왜냐면은 이 안으로 물감이 그냥 스며들면서 몇 번씩 이렇게 두텁게 칠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MDF에다 컬러를 좀 입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밑에다가 젯소 칠을 해주시면 돼요. 젯소는 뭐 유화나 아크릴 이런 데 할 때 바탕재로 사용되고 있는 미술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젯소를 먼저 바닥에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색을 입혀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그 위에는 뭐 수채화 물감도, 아이들이 이제 흔히 쓰는 그림 물감도 충분히 그 위에는 덧칠이 돼요.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물감으로도 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이라든가 우드락 물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닥을 저는 미리 이렇게 채색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실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뭐 실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두꺼운 실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펄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매듭을 한 번 지시고, 두 번 지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 올려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갈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게 되면 중간에 좀 풀러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 바퀴씩 돌아서 이렇게 외곽부터
형태를 좀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모양을 했냐면 저는 고래 모양을 했잖아요. 고래 모양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되죠. 꼬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으로 너무 쫌쫌한 부분에서는 한 번씩 돌리기가 어렵다면 좀 그냥 일자로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근데 점점점 내가 생각했던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고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학년이면은 사실 제가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학년이 조금 아이들이 올라가면 자신이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의 모양을 좀 자유롭고 좀 조금은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학년이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됐을 때 못으로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은 단순한 형태, 이렇게 좀 외곽의 어떤 굴곡이 지금은 고래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조가 좀 복잡한 아웃라인이 복잡한 구조보다는 심플한 구조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요청해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여기 안을 조금 채워줘 볼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가보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아무 곳이라도 갈 수 있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 여기는 좀 잘 풀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 번씩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곳으로 실들을 조금씩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조가 복잡하면은 저학년일 경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단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도 이제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이들하고 치료적 작업을 할 때 있어서는 가장 크게 두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좀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과 만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또는 그 작업을 통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자아라는 것을 조금 튼튼하게 만드는 시기를 경험해야 하는데 작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좌절감을 느끼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풀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좀 능동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한 번의 응원을 받고 아이들이 자신의 자아상을 좀 만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조가 복잡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너무 복잡한 구조는 어린 아동들에게는 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보니까 아까는 면의 느낌이 없었고 못으로 되어 있는 아웃라인에 선의 느낌만 있었는데 지금은 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고래 모양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작업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내리는 이유는 다음 거를 걸으려고 했을 때 좀 이게 너무 높아서 걸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속으로 좀 내려주시면 되고요. 내릴 땐 다른 것도 같이 조금 내려주셔야 높이가 맞아지니까 그래야지 조금
다음 작업을 할 때 좀 쉽겠죠? 그리고 간혹가다 하다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문제 없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교실 안에서 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눌러주시고. 자, 이제 다 했네요. 여기서 한번 묶어볼까요? 묶을 때는 저학년일 경우에는 잘 묶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놔두고 조금 밑으로 좀 내려놓고, 그랬더니 아까는 이제 못을 바꿔져 있던 모습에서는 어때요? 고래의 모양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고래의 모양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래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테두리만 한번 걸어 볼게요. 테두리만 한번 빨간색으로 돌려가면서 테두리만 한번 그리고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트링 아트 실을 감을 때는 또 왼쪽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험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을 박아보는 행위 자체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서 뭔가의 또 작품의 형태가 하나씩 발현이 되다 보면 아이들도 이 안에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줄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줄 더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줄 했을 때 외곽의 느낌과요, 이렇게 한 줄을 했을 때 외곽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한 줄 했을 때 느낌하고 두 줄을 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꼭 지금 제가 하는 형태가 이게 다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고 틀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얼마만큼 그 안에서 나와 그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지, 제가 외곽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꼭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했을 때의 느낌도 한번 보시고, 한 줄 때 있던 느낌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고래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에는요, 여기에 있는 거 하고요, 얘를 좀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고 외로 해나 묶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싹둑 자르시고 이제 여기다 놔두시죠. 이렇게 하고 나면 고래의 모양이 제가 원하는 고래의 모양이 이제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고리의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하면서 아이들은 무언가 에너지를 발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응축이 되고 또 하나의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크릴 물감이나 폼물감 모두 다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서 두 가지 다 갖고 온 거거든요. 아크릴 물감이나 폼물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린다면 화이트 물감으로 여기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외부에다가 이제 분명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막 꾸며주고 싶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덧대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방울이 여기 뭐가 조금 묻어 있으니까 여기다 물방울도 그려보고. 근데 이제 학교 안에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실 때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이 되거나 혹은 이게 아이들이 하는 시간으로서 좀 할애가 되고 좀 구조가 복잡하면 아이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채색 단계는 빼시고 판에 있는 것들의 나무의 결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MDF에 그런 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추가 작업으로 색을 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채색은 제가 화이트로만 했지만 화이트 말고도 다른 색깔을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있는 거는 폼물감인데 폼물감 같은 경우는 아크릴 물감보다는 어떠냐면 농도가 좀 되게 많이 물러요. 그 소리 들리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좀 닦고요. 많이 이렇게 진하지 않지만 덧대기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거는 이제 농도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아크릴 물감은 사용하는 사람이 농도 조절을 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이 폼물감 같은 경우는 농도 조절이 아예 되어 있는 물감이어서 아이들이 그냥 붓만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쫙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두 가지 쓰실 때는 항상 아크릴이나 우드락 물감 같은 경우는 팔레트 같은 데다가 짜 쓰게 되면 팔레트에 굳어서 이게 팔레트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트 말고 호일이라든가 아니면 비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조금 덜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리고 이 작업을 이렇게 채색을 해서 채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뿅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아서 밖을 꾸며줄 수도 있고 이러한 장식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고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괜찮고 글루건으로 아이들이 붙이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이거는 이제 접착제거든요. 50본드 이렇게 하셔서 내가 붙이고자 희망하는 곳에 붓으로 꽂고 눌러서 작업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브제나 장식 재료들은 얼마든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빠른 시일에 빨리 붙이고자 희망하시면 글루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물론 글루건 뭐 다 선생님들도 다 쓰셔 보시는 거니까. 근데 아동들이 쓸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공본드를 갖고 붙이고 근데 오곡본드는 좀 건조시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살짝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저는 꿈꾸는 고래, 제가 생각하는 고래의 마음인 거죠. 저일 수도 있고 꿈을 가진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주제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못을 박으면서 의기소침하거나 내적으로 내향적이거나 혹은 우울감을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에너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못을 박는 행위들, 못을 박는 소리 속에 나의 소리가 묻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이제 자신의 정서적인 것들을 좀 표출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치료적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